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그냥 지루하고 듣기 싫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스피치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흥미진진하게 하는 흥미진진 화법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써먹으면 됩니다. 첫째는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는 거죠.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말이 길어지죠. 짧은 호흡으로 빨리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로를 가면은 내가 종로에 갔는데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신사역에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것,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는 것, 이것이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스피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숙제죠. 사람들이 보면 마이크를 잡는다든가 하다못해 뭐 건배사 정도만 하더라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는 것은요, 센스예요. 센스 잊지 마십시오. 센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센스가 상대방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관장을 할 때인데 추운 날 인삼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삼축제에 가가지고 스피치를 간단하게 축하의 말을 하게 돼 있었는데, 10월 달이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정도의 날씨가 아닌 게 정상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단하에 있는 사람들은 추워가지고 막 떨고 막 이러는데,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폼을 잡고 앉아 있으니까 더더욱 힘들죠. 이게 차라리 단하에 있으면요, 그냥 뭐 팔짱을 껴도 되고 정 추우면은 뭐 겉옷을 얹어 입어도 됩니다만은, 단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참 폼 잡고서는 가만히 앉으면서 안 추운 것 같은 표정을 지으려니까 아주 곤욕스럽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인삼축제인데 전부 다들 스피치를 어떻게 하느냐, 친애하는 농민 여러분, 뭐 해가면서 공식적인 인사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계속해서 다음은 또 어떤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니까요,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청중들이요, 하고서는 추워가지고 오히려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가 한 7번째가 8번째 됐는데,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순간적으로 센스를 생각했어요. 센스 있게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갔던 연설 원고, 스피치 원고는 그냥 치워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냥 자세를 무너뜨리고 대화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추우시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이죠, 청중들이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야말로 우리 속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굉장히 추우시죠? 하고 그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하길래, 바로 그게 인삼을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까르르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랬냐면은, 모든 재미난 얘기, 좋은 얘기는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하고 말았어요. 즉 센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센스 있는 그 스피치의 하나의 요령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요,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하게 될 때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청중의 그 심리를 간파해가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요거를 신경을 잘 써가지고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호감 사는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그냥 지루하고 듣기 싫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스피치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흥미진진하게 하는 흥미진진 화법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써먹으면 됩니다. 첫째는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는 거죠.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말이 길어지죠. 짧은 호흡으로 빨리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로를 가면은 내가 종로에 갔는데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신사역에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것,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는 것, 이것이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실감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스피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흉내를 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게 인삼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남이 얘기한 것 또는 자기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가면서 실감나게 말하는 것이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사람이 굉장히 그걸 아프다고 얘기하더구만. 이거보다도 그 사람이 말이야 아야 하면서 이렇게 그 흉내를 내가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고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요게 중요합니다. 결전토정의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결전토정. 우리는 흔히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쓰죠. 무슨 말을 할 때 뭐 기승전결, 기승전결로 말하라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요. 결전토정이라고 합니다. 결전토정은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하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라. 그 다음에는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그 내 이야기에 스피치든 대화든 간에 토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토픽. 안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안고가, 즉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전토정으로 말하라.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전토정. 결론부터 말하고 그리고 전개한 다음에 토픽을 꼭 집어넣고 그리고 정보, 유익한 정보가 들어가면요. 아무리 말이 길어도 상대방이 흥미진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전토정으로 말하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랑보다는 또는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말하십시오. 이러면요. 흥미진진합니다. 자랑하면요. 아주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패담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듣는 이의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데 예컨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빨려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만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저한테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흥미진진하려면은 그냥 성의 없이 지루하게 말하기 싫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꼭 목소리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은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빨려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말하시는 것, 이 습관을,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시다가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는 스피치를 하시던 대화를 하시던 흥미진진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와우, 정말 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지루하게 말하는 거죠. 지루하게 말하는 거. 저도 이렇게 이런 이론을 펼칩니다만은 얼마 전에 아들한테 한 방 맞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좀 말씀을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말을 지루하게 했나 하고선 따져봤더니 거기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지루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지루하게 말하는가? 기말고시입니다. 기말고시를 잘 머릿속에다가 넣어주세요.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말고시입니다. 기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전토정으로 말하라 그랬죠. 기승전결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은 기승전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로 기승전결로 말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기말. 말이 뭐냐?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을 독점하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루할 수밖에 없죠. 기말. 고는 뭐냐? 고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뻔히 다 아는 얘기를 장황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지루하죠. 뭐 신기한 정보나 토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이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지루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게 지루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개념이 없이 길게 얘기하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 기말고시에 딱 걸립니다. 아무쪼록 기말고시에 낙제점을 맞지 않도록 이 기말고시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쌈박하게 말하는 멋진 화술의 전문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